안녕하세요. 제일거입니다. 오늘 일요일 좀 뉴스를 좀 많이 봤더니 미국 대선에 대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날이 미국 대선 날인데 민주당의 바이든이 트럼프를 조금 지역마다 좀 앞지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나 뭐 굴뚝주들 이런 전통 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겠지만은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친환경 관련 산업들이 다시 수혜를 받겠죠. 뭐 바이든 정책 보면은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5조 달러 투자, 그리고 2050년 뭐 탄소 제로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린 뉴딜에 좀 우리도 집중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 풍력, 뭐 태양광, 5G,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뽑을 수 있고, 또한 문재인 정부 정책하고도 일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환경이 좀 많이 오염됐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 하늘도 상당히 맑아요,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의 영향도 좀 있죠. 우리나라 공기 오염이 미세먼지라든지, 그냥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는 중국 공장들의 가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좀 그 덕분에 좀 서울 하늘이 좀 많이 맑습니다, 요새. 그냥 그런 게 봤을 때는 좀 다시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인류의 패러다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의 미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저번에 한번 영상에도 그린 뉴딜 관련주들 모음으로 해서 한번 올려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변했나. 앞전에 보니까는 좀 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미국 대선이 앞으로 뭐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그런 관련해서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 바이든이 유력해진다 그러면은 상승 쪽으로 한번 갈 텐데, 그 시점부터 어떤 종목군으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미국 지수인데, 이건 다우예요, 다우. 다우 존스는 조금 괜찮아, 양호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래도. 자, 나스닥은 조금 다우보다도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도 일단 싼 고점 부분이긴 한데, 좀 일단 뭐 강한 모습이니까, 일단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폭락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장 일단은 그래도 그린 뉴딜의 대장은 하나솔루션 할 수 있습니다. 25,000원부터 뭐 52,000원까지 바로 상승 주고 일자 하락, V자 반등 다시 눌러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지, 아니면은 4만원 언저리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일단 한번 간신 종목군에 그린 뉴딜 관련주 해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쫙 올려놓고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어떻게 주나, 조정이 끝나나 안 끝나나. 아시겠죠? 자, CS 윈드, 얘 같은 경우는 풍력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풍력 타워 기업인데 글로벌하게 좀 공급 계약을 많이 체결해요. 회사도 좀 탄탄해지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그냥 싼 고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관망하시고, 조정이 어디까지 주고 어디서 반등의 모양이 나오는지, 그리고 대선 영향이 이제 시간이 날짜가 흐르면서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뉴스를 보시면서
한 번씩 차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신성 ENG 좀 핫했죠? 한번 상한가, 그리고 이 상한가가 안 깨지는 딱,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한번 뜬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요러니까 21선에서 추격 매수, 요렇게.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단가가 많이 비싸지가 않으니까 3,000원짜리니까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조정을 줬을 때 대장들이 움직인다 하면은 요런 애들도 괜찮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요놈도 좀 괜찮긴 한데 조금 더딜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일단 대장들은 대충 설명드렸는데, 동국 SNC 얘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좀 재미를 없어 해요. 아싸리, 유니슨. 자, 유니슨 요때도 제가 이제 종목 올렸죠. 근데 저는 이제 요때도 단타, 요때도 단타, 요때도 단타 했는데 결국은 갖고 가질 못해서 여기까지 다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수익을 내고 단타로 해서 좀 수익을 냈지만은 들고 가는 게 장땡이다. 그럼 무너지면 팔아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놓쳤던 게, 끝까지 들고 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니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너무 높으니까 조정을 주는 모양을 보고서 한번 관심을 가지세요. 또 핫했죠? SDN. 자, 요때는 한번 쫓아들어서 좀 단타로 들어가서 먹긴 했지만은 이 부분도 한 4,600원이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주봉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관심에 두시고, SDN, 한솔홈테코, 대성파인텍, 자, 요런 종목군들로 해서 대장들이 조정이 끝나고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러면 대장들은 뭐 한 2, 3% 오를 때 얘네들은 시원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5%, 6%, 7%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잘 비교를 하셔서, 만약 조정 끝 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요러한 좀 전에 올렸던 요런 종목군, 유니슨, 뭐 이건산업, SDN, 한솔, 홈테코, 대성파인텍, 이런 종목군으로 해서 들어가 됩니까? 자, 윌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진 않아요. 윌링스 다시 쌍고점 찍고 내려오듯이 쌍저점을 찍으러 내려오는지, 쌍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윌링스. 후성도 마찬가지고, 후성도 많이 오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놈은 옛날부터 그래도 좀 기간이 한 번씩 들어올 때는 시원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오른 상태도 아니고, 이런 종목도 후성도 한번 보시고, CS 베어링 뭐 이런 건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자, KFF, 저는 요 종목을 조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디선가 종목을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어딘지를 모르겠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KPF. 요 종목은 저는 좀 메리트 있다고 좀 생각하고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요 종목은 다시 한번 내려와 주나 안 내려와 주나. 왜냐면 요런 종목권들은 역배열에서 아직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라 했어요? 앞전에도 올렸지만은 보통 6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흐른다 그랬죠. 역배열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자리 잡는데, 그럼 아직 정배열 구간으로 깔끔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다가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눌러줄 때, 그리고 반등을 어떻게 주는지 따라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윗꼬리가 길지만은 이런 종목은 26주봉상으로 봤을 때 위에 매물을 소화를 시키고 다 내려온 부분이야. 그러니까 빠져나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래량이 많이 실렸지만은, 한 주 동안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지만은 빠져나갔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이게 월봉상인데 그래도 21선, 61선 회복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대장들이 움직이면은 이런 부분에 저는 만약에 대장들이 하나솔루션 움직이고 뭐 다른 종목군들이 다 움직인다, 대장들이 움직인다 하면 저는 이 종목을 들어갈 것입니다. 뭐 KPF, 그리고 SDN, 삼성홈테코, 유니슨은 조금 좀 사실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때부터 올랐으니까 2,000원 잡고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예 그냥 다시 5,000원 쪽으로 내려와 주면은 그때 관심을 두고 한번 볼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뭐 21선 다시 뚫어주고 올라가고 버텨주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오는지 버텨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는지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건산업도 마찬가지고, 이건산업도 옆으로 횡보 상승했다가 원위치, 근데 원위치를 시킨다는 게 이건 너무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다시 쌍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 그럼 쌍 바닥을 찍으러 내려오는지 아니면 8,000원 쪽에서 멈춰주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요. 이건산업.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대선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싶으면은 이런 부분이 좀 강할 것 같으니까 한번 종목을 한번 쭉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관심 종목에 한번 두시고 매일 어떻게 움직이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KPF, 이건산업, SDN, 한솔홈테코 이런 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이평선 이런 모양들을 봤을 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둘 겁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저는 관심을 둡니다. 물론 뭐 종목도 올려드렸지만, 관심 종목 올려드렸지만은 이 종목도 저는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군,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으로 해서 관심 종목에 두고 한번 내려오는지, 내려와서 매수 구간 쪽에 오면은 매수를 해봐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왜 아직 날짜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대선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대선 날까지는 뉴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에 관련된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럼 대선 전, 하루 이틀 전 정도에는 한번 쭉 쳐줬을 때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 다시 좀 주가는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냥 항상 그 부분을 유념을 하세요. 뭐 진짜 바이든이 당선됐어 해가지고 막 계속 뭐 더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것은 좀 피하시고, 이제 한 번은 눌러주니까 한번 눌러줄 때 한번 들어가서 대선 전에 한번 시세를 주면은 팔고서 나오는 그런 전략도 한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코스닥 지수가 조금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기를 좀 바라고, 하여튼 좀 잘들 분석들 하시고 해서 성투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